독도를 지켰던 그 열정 가지고 독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큰 바다 영토를 한번 지키고 싶다는 게 제가 방금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99년도예요. CIA. 그리고 지금 2021년 이 CIA. 저는 어쩌면 제 인생이 공적인 제 인생은 이 지도 여기 실려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삶이 아니라 공적인 나의 삶은 이 책 1999년도부터 매년 2000, 2001년, 2002년 해서 21년 동안 이 책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999년도 지도부터 지금 2021년 10월 지도이기도 해요. 뭐 사람이라는 게 20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겠죠. 그리고 뭐 운동을 했으면 막 이랬겠죠. 저는 어쩌면 이 지도랑 제 인생을 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1999년도에 제가 외국인들과 펜팔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펜팔이라는 게 우편이 아니라 메일로. 그때는 인터넷이 막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너무 쉽겠거든요. 비행기를 안 타는데 내가 프랑스, 미국, 호주에랑 교류할 수 있는 거 이메일로. 전 지금도 기억해요. 199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채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채팅 프로 입장하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오고 걸어다니는데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막 VR도 아니었거든. 그냥 단적인 그림이었는데 와가지고 채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때 외국인들과 이렇게 채팅이든 메일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 I'm from 코리아 하면은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거든요. 근데 난 노스코리아 아니잖아요. 그럼 사우스코리아를 말하는 순간부터 그럼 Where is 코리아 나온 거 어딘지하고 한국이. 그래서 그들한테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 가가지고 코리아 맵 쳤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지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지도가 나 같은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고 독도가 리앙코트 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독도는 리앙코트 락스, 가로 열고 독도 술로 사케시마는 1950년도에 한국이 점령했다. 그래서 일본이 치열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거 보는 순간에 전 갈등하잖아요. 이거를 친구한테 보내줘야 돼? 어쩌시겠어요? 이걸 보내주면 한국에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동해가 잘못된 홍보가 되고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포토샵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림판 가지고 지웠어요. 그죠? 지웠거든요. 제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지워서 보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는 여기에다가 동해 독도라고 쓴 걸 줄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과 만나게 된 순간부터 외국인들은 이 친구 어디에 있지? 그때 개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그때 이걸 지웠어요. 하지만 계속 거슬릴 거 아니에요. 거슬려서 여기를 발행하는 출판사, 여기 CIA이고 이 CIA에다 편지 보냈어요. 답변 올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 당시만 해도 CIA는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 국가 정보이잖아요. 세계 정보. 미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일하게 이거 비슷한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기 또 있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도 권력 쪽이 제일 유명한 데거든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네 지도 회사에서 독도가 다케시마 돼 있고 동해가 일본에 돼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전 제 운명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답변이 왔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그래서 우리 지도 회사에서 일본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we will correct. 우리는 곧 바꾸겠습니다. 온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편지가 오지 않았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냥 취업을 했을 거고 그냥 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이 왔는데 we will correct라는 말이 이제 바꾸겠단 말이잖아요. 안 맞겠잖아. 근데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을. 이거를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계인들한테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방크가 그 펜팔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사이버 외교관이라는 이런 일을 외교관 했었으니까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답변 가지고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프라미스 약속했다. 그래서 비슷한 다른 지도 회사들한테 건의했어요. 이게 하나씩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지만 그 답변 게 가지고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라미스 미 투 체인지 쇼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쓴 말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는 바람에 그 몇 년 후에 정말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발행하는 지도에서도 이게 도메가 변기가 된 거고 그리고 뭐 세계 유수의 출판사들이 하나씩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서에 바뀌게 됐고 또 방크가 이제 이 지명 분야에서는 기적이 되었고 또 이런 내용이 저는 그러니까 답변이 온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방크 청소년 청년들은 정말로 더 큰 출판사 심지어 여기 DK라고 있는데 여기는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거든요. 여기는 직접 사이트도 바뀌었지만 발행하는 출판물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크가 점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기억해요. 2001년 동아일보 기사로 시작이 됐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출판사에서 일본어를 바꾼 방크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해요. 1999년인가 2000년도인가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시작됐어요. 역사에 남은 기사.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잖아요. 여전히 이 CIA는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CIA를 제외했던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CI 지도가 또 다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렇잖아요. 한국은 보세요. 여기 잘못된 게 혹시 이 독도, 동해도 있지만 또 잘 보시면 우리나라 서해, 동해, 남해 있잖아요. 바다가 작죠, 이렇게. 그쵸? 이거를 한국만 바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을 보면 일본 지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일본의 바다 영토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도록 크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이제 국가잖아요. 그 CI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라별로 똑같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말 이상한 게 뭐였냐면 왜 일본은 바다 영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미스터리였었어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독도, 동해 지명도 저는 신기했는데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했길래 자기네가 그 전 세계에 알려지는 지도에서 이렇게 잘 크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CIA에 있는 일본 영토예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아까 우리 거랑 다르게 우리 거는 안 보였잖아요. 일본이. 그쵸? 한국에 나만 보였잖아요. 근데 일본 영토의 지도에서는 한국이 보여요. 중국도 보여. 그리고 여기 일본 섬보다 몇 배나 큰 게 보이잖아요. 바다 영토가. 우리는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 보세요. 얼마나 커요. 이것이 느껴지세요? 전 이때 만세 불렀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그 독도 그 작은 섬 한 개 지키려는 게 빠진 나머지 독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큰 이 바다 영토를 몰랐던 거죠. 왜 한국 지도에서는 한국만 나오고 일본과 중국 안 나오는데 왜 일본 지도에서는 중국, 한국 다 보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 보이는가? 그러니까 우린 동해 바다 끝이 독도인 거였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독도를 지켰던 그 열정 가지고 독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큰 바다 영토를 한번 지키고 싶다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느꼈어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한번 보세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이렇게 바다 영토를 넣지 않았어요. 제가 방금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 CIA가 안 바뀌니까 이걸 안 바뀌는 이유는 한국인들 또한 못 보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득시켜요. 먼저 한국인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 끝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유치원 때부터. 왜냐면 유치원 때부터 이걸 봤어요. 그러면 이걸 본 순간에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유치원에서 본 지도는 이랬는데 내가 성장해 보니까 CI 지도는 이렇네. 근데 우리 유치원 때부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부터
유치원 초, 중, 고, 교실에 이런 지도를 저희가 그동안 그 150만 부 관련된 걸 뿌렸거든요. 지도면 다 비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한국인들 또한 이걸 먼저 입력을 해야지만 무엇이 잘못된 걸 알 수 있고 어떤 거를 바꾸고 싶은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만든 거거든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육지만 바라보게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당신들 알고 있는 그 육지가 바다라 그러면? 그럼 조금 더 바다 영토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랑 바다랑 이렇게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추강호 넣어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했네. 지금까지 바다 영토는 육지가 아니, 바다 영토는 영토 아니었는데 바다 영토가 영토였네. 그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돼 있을 때 하늘 알 거 아니에요. 90년도에는 저도 몰랐죠. 해오면 해올수록 이제 한국의 빼앗긴 영토 역사를 지키는 걸 넘어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중일 같이 보기. 왜냐하면 한중일 속에서 우리 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거 바라볼 때마다 일본에 있는 들어가 있는 해양 영토가 왜 우리는 없을까? 그리고 중국. 우리가 중국한테 고구려 백제를 뺏기고 있잖아요. 발해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빼앗긴 건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언제부턴가 외국 교과서에서 저는 고구려랑 발해를 봤거든요. 나와 있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일본 거 했을 때 일본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다 영토가 뺏긴 걸 알았던 것처럼 제가 한국의 어떤 고구려 발해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외국 교과서에 만리장성이 소개되는 거 봤어요, 제가. 만리장성은 한국 게 아니었잖아요. 중국을 소개하는 교과서에, 그러니까 미국 교과, 세계 교과서에 중국을 소개하는 섹션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만리장성 부분에 만리장성 위치가 원래는 북경 옆에 있는 산해관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거쳐서 2021년 현재까지 그 만리장성 위치가 산해관을 넘어서 압록강을 들어오고 심지어 평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평양까지. 우리는 고구려랑 발해를 지키는 거에 침략해 오니까 여기에 나머지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을 통해서 우리 고구려 역사라든지 뭐 발해 역사의 어떤 거점 지역인 북한 영토가 다 뺏기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독도를 지키는데 위험해요. 그리고 고구려가 발해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고구려 발해를 지키는데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 독도를 뺏어가니까 독도를 제외한 바다 영토를 까먹게 되는 거고 중국이 고구려 발해를 뺏어가니까 중국의 어떤 문화에서 말리장 통해가지고 막 넘어오는 걸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해외 교과서에서 그 고구려나 발해하고 독도만 보게 됐지 중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해양 영토와 대륙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못 지킨 거죠. 이게 저한테 엄청 큰 발견이었어요. 한국의 어떤 시야가 한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었고 이 안에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손에서는 침략해오는 그 일본과 중국에 올라와서 독도랑 고구려를 지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자기네들 바다 영토를 전세 홍보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바다 영토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이 만리장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 있는 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나라 교과서에서 만리장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이 함경도, 평안도, 평양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독도도 잘 지켜야겠지만 이 바다영토에 했고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바다영토를 지키는 거, 중국은 우리 대륙 역사를 지키는 거, 대륙과 해양을 잘 지켜서 한번 우리가 외세로부터 빼앗긴 영토나 지명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동부아시아로부터 일본과 중국의 패권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꿈꾸자. 그래서 일본은 바다 영토를 키우는 바람에 이웃나라를 침략하잖아요. 중국은 또 대륙 역사를 키우면서 우리 거 뺏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다 영토를 키우지만 여기 보시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오션 바다는 OCEAN 바다의 어떤 꿈은 오리엔트. 그러니까 아시아를 존중받게 만들겠다. C는 챌린지. 원래 바다는 원래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도전을 만들겠다. E는 에코 프렌들리. 환경을 지나가겠다. N은 앰비션. 청소년한테 희망을 주겠다. N 네트워킹. 우리는 일본처럼 침략과 중국처럼 패권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여기 고대 우리나라가 여기 아시죠? 과거에 여기 방구대 양막가 보시면 여기서 고래들이 막 모이거든요. 암흑가에. 저는
일본도 고래인 것 같아요. 중국도 고래인 것 같고. 얘네는 싸나웠고 패권제 고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고래 사이에 떠밀린 새우라고 그러는데 전 새우가 되게 싫거든요. 저는 이 고래를 품을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은 민족. 어떤 학자는 새우가 아니면 돌고래래요. 저는 싫거든요. 아예 그냥 중국과 일본이라는 그 두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 되어서 바닷물이 세계를 살리잖아요. 세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대륙과 해양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똑같이 상대에 따라서 막 싸우기 위해서 막 이제 악마랑 싸우기 위해서 악마가 되는 것처럼 전 동시에 이런 걸 지키지만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이 바다를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 정신으로 한번 일본과 중국을 하여금 감도시켜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느끼는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독도랑 이 돈공정, 일본과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청소년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일본, 죽이자, 싸우자, 저항하자. 맞죠, 필요하죠. 하지만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게 한국인으로 하여금 독도 때문에 바다 영토를 못 보게 하는 거. 중국이 고구려 때문에 우리의 웅대한 대민족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도로 깨달은 저의 정신은 5가지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코리아. 여기 보시면 여기 등대가 비치잖아요. 독도 통해서 끊임없이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못 보게 할 거예요. 즉 상상력을 망칠 거거든요. 일본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저는 그때 독도 통해서 한국을 보게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인들은 그 작은 섬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나라가 신뢰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친구 관계인지 거기 따라서 이 작은 섬에 대해서 들을 거거든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일본보다 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이걸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BTS의 얘기. BTS면 듣겠다. 관심 없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관심 없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가 높아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일본은 전 세계 신뢰가 높았어요. 제품도 세계 1위고 안 망가지고. 그러니까 안 됐어요,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독도를 지키고 싶은 분은 한국 자체에 대한 국가 브랜드를, 국가 이미지를 존경과 신뢰로 만들어 나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한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과 싸움으로만 끝내지 않거든요. 두 번째, 저희가 독도는 이렇게 헐트다. 여기 보시면 심장. 이게 독도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맨 처음 뺀 섬이잖아요. 그때 우리 영토를 찾기 위해서 왔던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그분 전부 다 영토를 지켜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강복이 됐으니까 똑같이 영토를 뺏긴 게 아니잖아요. 정신, 동일하게 강복이 됐는데 다른 나라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돼 있네. 일본어가 돼 있네. 그럼 우리는 영토를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식 매체 안에서 다시 한번 윤봉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죠. 총칼, 폭탄이 아니라 자기보다 수십 년 더 많이 배운 학자들한테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펜으로, 이메일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을 느껴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외국 교과서나 매체에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윤봉길 선생님께서 외교관 출신인가? 아니잖아요. 뭐 지리학 박사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청년들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아니지만 해외 유명한 출판사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일본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는 거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독도는 라이트.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목표가 뭐였냐면 정한론. 한국을 지배해야지 일본을 위한 거다. 그리고 대동아상. 아시아를 서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침략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침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독도를 통해서 일본보다 더 큰 꿈이 있는지, 일본이 말한 것처럼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정한론 또는 대동아 사상 같은 정말로 일본의 모든 젊은이들로 하나로 보겠던 그 이상의 꿈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독도 라이트다. 바로 우리가 독도만큼 아프리카도 지명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국주의가 침략하면서 국경선을 지워버리고 지 맘대로 자기 나라 뭐 관광지 다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침략자 이름으로 우리 독도처럼.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아시아에 침략받았던 많은 그 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 남미 나라들처럼 독도에 관심을 호소하면서도 세계인들한테 그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느꼈던 제국주의 침략의 아픔을 공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면서 우리랑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들한테 빚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다케시마 일본에 했던 것처럼 그 아시아, 아프리카, 야센 나라들의 아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힘이 있으니까 좀 들어주고 도와주자. 독도 사랑을 국수주를 끝내지 말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빛을 비추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만 세계인들이 들 거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가 라이트라고. 그리고 독도는 우리가 피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국제 갈등의 섬을 하고 있지만 우린 독도를 지킨 이유가 사실은 이 나라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처럼 막 그 침략의 그 발판이 되어서 수천만 명을 학살했던 것처럼 그런 미련지 않잖아요. 우린 독도를 지키는 이유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거점적이 되어서 이 땅을 지켜서 이웃나라 침략이 아니라 이 땅을 지켜서 아시아에 평화를 주고 싶다. 그 삼국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평화를 지키는 사도로서의 느낌을 다해야 된다. 일본과 똑같이 되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독도는 이제 드림이다. 한국인들한 독도는 그냥 일본과 어떤 갈등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방크에서 10대 시절 활동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변호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교사가 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 10대 시절 했던 그 독도 활동이 지금은 청소년들한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국제 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갈등 속에서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자가 되어서 제대로 취재하게 되고 각 분야의 자기 꿈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꿈으로 해결되는 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독도가 한 가지지만 저한테는 5가지로 만든 거죠.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야지만 전 독도가 지킬 수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모든 걸 강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방크의 어떤 시작 중 하나가 각 나라 펜팔 친구들을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매체 속에서 강복 이전의 내용을 다 없애는 거거든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듯이 하는 건데 제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지금의 10대, 20대들과 한번 이어지고 싶었어요. 교과서 속에 한 줄이 아니라 그 당시 그 10대 유관순 16세, 윤봉길 25세 이런 나이 어리고 타이틀 없이도 국가 전체를 짊어지고 자기 삶과 이 국가의 삶과 세계인들의 삶을 하나 먹었잖아요. 독립운동 하면서 아시아 평화를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느낌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윤봉길 선생님의 어떤 그 심장, 이게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 심장에 이 동도와 허도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분들을 교과서의 한 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줄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나랑 없잖아요. 그 한 줄이 아니라 이 심정들을 한번 느껴보라고, 심정들을. 그래서 가슴속에서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왔었던 그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100년 전 역사 영토 문화 지키는 부분들처럼 우리 청년들도 독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에 나간다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독도는 멈추지 않은 심장이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를 향한 5가지 꿈과 100년 전 역사와 우리가 100년 후까지 주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이겨낸 게 제가 이거 하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정신을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교 교사들한테 그냥 독도를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일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볼 수가 없고, 가장 볼 수가 없고. 또 일본과 중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일본과 중국이 생기는 그들이 못 걷다 더 높은 꿈까지 되는데 그 높은 꿈과 가치를 이걸로 풀고 싶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못다한 이 꿈을 지금 이 시대에 완수를 해서 이 완수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또 아직까지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제가 제 삶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알려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선물인 것 같아요. 100년 전에 못다한 그분들의 꿈과 또 100년 후에 후손들한테 주고 싶은 대한민국을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독도의 의미를 제가 항상 물어보게 해요. 쉽지 않겠지만. 이 CIA를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CIA는 세계 최대 패권, 세계 최대의 힘을 가진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미국 하면 뭐예요? 정보, 자본, 권력이잖아요. 그 집합체가 CIA 아니겠어요? 근데 CIA 동안 20년 동안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근데 CIA를 안 바뀌었지만 이 CIA를 제외하고 해외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그들이 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DK 교과서 이 수많은 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CIA로 보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CIA를 제외. 전 지금도 내가 편지 보낸 해외 출판사 사이트, 내셔널 지오그래픽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등재가 안 돼 있길래 제가 문화유산을 등재해달라고 권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그 문화유산을 등재한과 동시에 썼어요. 이 내용은 박기태라는 사람이 보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문화 역사를 알린 거가 끝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저의 노력도 평가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저는 그래서 방크 활동을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이 해외 곳곳에 있는 이 불합리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또 정의가 통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해보고, 도전해보고, 좌절해보고 하면서도 성공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개개인의 삶도 역사에 남을 수 있길 바라는 거죠. 제가 해외 웹사이트에 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 들어가는 것처럼 방크에 활동하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분야에서 방크 활동을 하면서도 그 분야에서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교과서나 웹사이트나 백과사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외 수많은 나라 교과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바뀌었던 교과서 중에서는 다 과거예요, 역사가. 이 역사 교과서에서 현재와 미래는 아직 비어있잖아요. 거기에 제 바람은 여기 바닷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살리듯이 방크 청년들이 지구온난화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 평화 대사, 해결사가 되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실리게 하는 거. 제가 우리 문화유산과 잘못된 내용을 고쳐서 제 이름도 실린 것처럼 방크 회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구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 역사에도 등재가 되는 것이 제가 이루지 못하는 어쩌면 이루기도 힘든 평생의 제 과제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쩌면 평생 안 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루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꿈인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무모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동감해 준 사람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썼어요, 시를. 그 시는 방크 사이트뿐만 아니라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제 이름이 아니라 방크 이름으로. 한 페이지 실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제 아들이 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제 아들의 아빠가 방크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희망이 없어. 한국은 헬조선이야. 이 나라 뭐가 좋게 사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나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런 데 될 것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거 보면 선생님이 희망을 내겠대요. 그리고 한국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 또한 그 순간만큼은 이 나라가 미래에 정말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발전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막 자랑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뭐 애들 다 요새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다 한국 싫어, 정치 엉망이야, 엉망인데도 그때 수업시간만큼은 결국 제가 쓴 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우리나라 희망을 느끼잖아요. 좀 그때 내가 사회활동했던 활동들이 결국에서는 제 자녀가 혜택 보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후에는 또 엉망이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 전 지금도 방과 활동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 나와요. 근데 제가 쓴 시가 이렇게 한 편 나온 거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언젠가는 교과서 실려서 한 번쯤 독도 문제가 일본과 갈등 문제가 아니라 독도는 드림이야, 뭐 빛이야, 평화야, 뭐 심장이야 이런 내용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영어 수업 시간에, 역사 수업 시간에 느껴서 진짜 독도를 지키길 원해요. 진짜로. 왜 한국의 지도가 바다가 안 보이는지, 독도는 끝에 있는지, 왜 우리는 독도만 본 나머지 이런 걸 못 보는지, 왜 제국주의를 미워하면서 제국주의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펼쳐서 남을 지배하게 제국주의가 아니라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안 꾸는지, 왜 우리는 방어에만 몰두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권력을 안 품는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갇혀 있는지, 왜 독도를 못 구하는지, 정말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정말 고도를 지키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저는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 중, 고, 대학교 이런 분들한테 어쩌면 내 인생 다 써도 안 될 것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선생님을 통해서 단 몇 분이라도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이 단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20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지 좀 느껴보길 원해요. 독도는 이렇게 드림, 그리고 빛, 그리고 평화, 그리고 심장, 그리고 한국. 제 딸이 고1인데 관광고등학교 아니거든요. 근데 그 딸도 저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에 진로교사가 자기를 불렀대요. 상담하나 봐요. 진로교사니까 너 뭐가 될 거냐. 그래서 부모님 뭐 하시냐 해가지고 그냥 민간 단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민간 진이 뭐냐 해가지고 그냥 모르실 거예요. 그냥 방크라 그러니까 방크? 그 사이버 외교관 아니야? 그거 대단한데? 막 이러는 거라가지고 그때 제 딸이 그래요? 실은 우리 학교에 그 분을 오셔 싶은데 그래서 얘기하길래 아니 오지 마세요. 오긴 뭐하지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 제 딸이 그 직업 진로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외교관, 민간 외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의사, 판사, 뭐 회사가 아니라 내 분야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외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저를 이제 부르고 싶었나 봐요. 잘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 딸이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일이 진로랑 관련이 있대. 그리고 되게 학교에 데려와서 특강까지 하고 싶은 막 하면서 너무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희망을 느끼고 제 딸아이는 진로 분야. 그러니까 직업을 그냥 과거처럼 그냥 외교관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 만들어봐라. 뭐 그런 분야에서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단체잖아요. 네. 제가 정말로 많은 학교 가거든요. 근데 제가 유독 제 아들과 딸 학교는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꿈 펼쳤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서 제 자녀들한테도 접화된 거잖아요. 물론 하루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멀리 길을 가다 보니까 좀 돌아가서 이게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한국 독도 뭐 한국 세계를 향해서 꿈꿔왔는데 이런 게 궁극적으로 이제 20년 걸리니까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요. 영토를 뺏는 게 아니에요. 침략의 대상인 그 나라 국민들 하여금 상상력을 뺏어가거든요. 노예가 되잖아요.
항상 통치에 익숙하도록 저항하지 않도록 독립운동하지 않도록 독단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해요. 상상력을 말살하거든요. 우리는 그 상상력 회복하는 거. 우리가 왜 패권주의를 저항만 해야 돼? 우리가 패권주의 말고 아시아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데 그 룰이 과연 공정한 룰인지 모두를 위한 룰인지. 왜 우리는 항상 서구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중국 패권주의로부터 낸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한테 우리는 항상 저항력이 있어져가지고 더 큰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내가 CIA 국장이라 그러면 나는 일본과 한국의 바다형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할 것 같아요. 널리 알려진 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CIA한테 바꿔주세요 하는 걸 떠나서 내가 과연 왜 국정원에서는 이 CIA 동일한 정보기구인데 왜 국정원은 영어로 이렇게 안 만들죠? 왜 CIA만 200개 만들어서 전파해야 돼? 자기들 판단 안 해서? 왜 우리나라 국정원은 제국주의 신청받았던 아세안들, 아프리카 난민들 배를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먼저 국정원의 그 힘으로 200개 나라에 대한 정보 서비스 안 해야 돼요? 왜 이런 꿈을 안 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전 정말 애국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외교관을 꿈꾸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행사 일하면 좋겠다. 그 이유도 직원은 여행사 입사하면 공짜로 해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런 저한테 내가 만나는 외국인들이 나를 통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북한 옆에 있는지, 왜 옆에 있는지, 왜 싸우는지 짜증나는 거죠. 정말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무대, 한국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이 거울이 잉그러져가지고 중국의 식민지, 도토가 다케시마 아주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날 안 봐. 이 거울만 보지. 나랑 이 거울 실체랑 차이가 나는데 아무도 날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케시마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거울을 막 닦아보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전 지금도 걱정이 돼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너무나 한국 유명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자체는 아주 멋진 작품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문제, 빈부격차, 탈북자 문제,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 진짜 한국의 치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 또한 우리 한국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수억만 명이 본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건 맞지만 오징어 게임이 안고 있는 이런 한국의 문제이자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독도처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오징어 게임 체에서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오징어 게임 뭐 이벤트 해가지고 수천 명 모였대요. 그러면서 1등한테 한국 오게 하는 걸 준대요. 이걸 보고 좋아할 게 아니죠, 저는. 오징어 게임 담겨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문제, 우리가 그 아시아 노동자를 무시하고 북한 먼저 통일, 북한 이런 사람들을 또 함부로 대하고 또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 없고 다양한 이런 편견, 차별, 빈부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막대한 책임 가지고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널리 알려진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망가질 거거든요. 오히려 위기일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국 알렸지만 이게 오히려 알림과 동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제 할 몇 분 타서 이런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옛날에는 방크가 좀 늦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을 몰랐으니까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늦게 하면 다 퍼지는 거예요. 잘못 뉴스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 유명해지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오히려 거봐 한국인들은 참 그러니까 유명한데 나쁘게 유명한 거지. 저 나라 아주 이상한 나라구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은 거예요. 내가 늘상 써왔던 이름이 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본이잖아요. 나 한국이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동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 부른다. 그럼 당신들이 한번 양쪽 다 봤냐? 출판물이니까 교과서니까 공정성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더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선전이니까. 나는 일기 학생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부르고 한국은 동이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네들은 일본 사람 말을 듣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매일 부르는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화를 낸다. 그리고 이런 표기, 이거 내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우리 이름이 우리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다. 바로 창씨의 명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름을 쓰게 했다.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혼났다. 이 제국주의 폐해 중에 하나가 개인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거다. 우리한테는 소가 달라서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다. 한 번쯤이라도 좀 양쪽을 보면서 고민해 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답을 주지 않았어, 맨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는 누가 정답을 있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맞네. 그래서 이제 해준 거예요. 심지어 편지 중에서는요, 그 이후에 당신들의 이런 활동이 너무 귀한 거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런 답변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물론 그 이후에 좀 이제 쌓여서 알고 보니까 유엔에서도 귀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다 이름이 이렇게 화해가 안 되면 두 나라 사이에 하나 이름을 하던가 아니면 양쪽 이름을 다 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의안에. 그리고, 바다를 관정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뒤늦게 이제 제가 첨부했던 건데, 궁극적으로 제가 맨 처음 오게 된 케이스는 다른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맨땅 헤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될 지리학자, 역사자들이 오시더라고, 사무실에. 그러면서 독도 문제, 동해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 성과들을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맨바닥에서 이렇게 길 갔지만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힘써왔던 지리학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탑재를 해서 지금 방크 사이트는 한 20가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 그런 분들과 합력하고 자료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용기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쪽팔리더라도 그래도 당장 이쪽에 쳐들어왔는데 내가 총을 구할 수 없겠지만 무엇이더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라도. 근데 누가 한 명이 싸우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사이버 관광 가이드였어요. 펜팔 친구들한테 이 친구랑 펜팔을 해서 그 친구 한국에 오면 우리 열심히 손잡고 놀자. 근데 이런 동해 독도 역사 문제를 이제 거치면서 우리가 사이버 관광 가이드에서 사이버 외교단으로 바뀐 거죠. 사월단으로. 그 관광에서 외교로. 관광은 개인 간의 어떤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교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제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계인들한테 한국은 멋진 나라라고 홍보를 해요. 하지만 실체가 엉망이야. 한국이 선진국이래요. OECD에 들어가서 가난한 나라에서 제가 저번 주인가 또 어디 행사 갔더니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국은 1950년도에 식민지 거쳐가지고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가 됐대요. 유엔에서 인정했대. 이런 데서. 전 좀 속상했어요. 그렇게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그 수치에서는 정말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코로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청소년 자살률 거의 세계 1위예요. 아니 10대들 자살률이 세계 1위 된 것 자체에서 쪽팔린 거 아닌가? 암 교통사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한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청소년들이 교통사고 암 이상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청소년 단체잖아, 일종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국가, 역사, 외교, 뭐가 더 재밌겠어요? 결국에서는 내부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 이미지는 그냥 마치 화장 잔뜩 해놓은 이미지잖아요. 새 걸로도 충분하게 존중받고,
함께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겉은 되게 멋진 연예인인데, 속은 엉망이야, 예를 들면. 화면 속에는 드라마는 멋진데, 실제 그 사람 인기가 엉망인 거죠. 이런 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드라마 주연배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같이 하고 싶어. 친구가 되고 싶고, 고민하고 싶어. 그냥 믿을만해. 일본 친구는 막, 뺀질이고, 중국 친구도 뭐 못했어. 그러는데, 저 친구는 돈도 보통이고, 학벌도 보통이지만, 정말 좋아. 이렇게 믿음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미래가 어떤 나라일까? 함께하고 싶은 이런 내부 개혁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홍보했던 20년 역사가 지금은 이제 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내부 문제나 내부 변화 부분도 신경을 쓰고 싶어서 제가 올해 안에 국제사회에서 역사, 외교, 문화, 관광 분야에서 홍보했던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부의 어떤 역사, 문화, 외교, 관광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플랫폼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국제사회에서 홍보하고 싶은 그 한국 그대로 내부의 어떤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대 청소년들한테 국회의원과 어떠면은 구의원, 시의원, 도지사 못지않는 권력을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방크 회원들이 외교관과 대사, 이런 거 못지않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도지사 못지않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권력까지 주고 싶어서, 그냥 지금도 청원에 옛날에 도도시처럼 상한가마마 들어주십시오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국가 정책의 주인공, 대의 권력 중요하겠지만, 위임받기 전에 국민 한 명 한 명이 정책을 위반하고 실현하고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디지털 정책 플랫폼을 제가 올해,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외교관도 아니지만,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 활동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대통령도 아니지만, 시의원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꿈꾸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방크의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뭉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압박도 하고, 만약에 방크 회원들이 했던 정책이 더 나아, 국회의원보다. 지금 방크한테 외교관 이상으로 사람 만든 것처럼. 그러면 그런 방크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큰 철학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 툭 하면 청와에서 사람들이 막 대통령한테 호소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대통령이 해야 돼? 왜 이거를 자기가 속해 있는, 이렇게, 구청, 시, 조직에서 못할까? 왜 이걸 우리끼리 해야지? 왜 옛날처럼 왕조시대처럼, 전화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에서 여론은 올라갈지라도 누구한테 이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실행까지, 방크가 외교관 아니지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하는 부분도 무방 꿈이지만 제가 국회의원 이런 거 타이틀 없이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올해 생겼어요. 올해. 최근에. 15만 명이 있겠죠. 이분들은 항상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창시절에 바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다 돌아가요, 자기 자리로. 근데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명함에 단장님, 저 초등학교 때 방크회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가 됐대요. 그리고 저 대학생 때 방크회원인데 머니투데이 기자 됐더라고요. 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때 잠깐 했던 분들이 지금은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자가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도 되시고, 그쵸? 또 외교관도 됐어요, 외교관도. 그래가지고 이분들 또한 자기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창 시절에 조금이나마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개인적인 꿈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그거 같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그토록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싶었던 그 나라를 한번 누구한테 위임하지 말고, 꼭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대통령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기가 속한 그
기관이라든지 그 모임 속에서 방과 비슷하게 외교 권력을 초월해서 우리가 외교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또한 우리 또한 지금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학운동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랑 동학운동 열만처럼 모았으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열망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제대로 잘해서 일본과 어떤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열강들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뭔가 그들이 해놓은 판에, 장기판의 조리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지금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 명 한 명이 장기판 조리가 아니라 장기판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저희가 아무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교육단체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크에 있는 사람들은 매월 가입하는 초, 중, 고 대학생들 하여금 한 달 동안 방크 20년 역량과 교육을 알려줘요. 이런 교육이 일종의 외교관의 연구고시 보는 것처럼 방크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한 달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한 달 한 번씩 뭐 코로나 이전에는 박물관을 이제 빌려서 강당에 300명 모이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한국 홍보 대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 받은 회원들이 한 달 동안 활동을 잘하면 우리가 한국 홍보 대사라고 임명장을 줘요.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청소년 대학생들한테 사이버 외교관, 한국 홍보 대사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학교 같은 것 같아요. 학교는 뭐예요? 학생들이 왔다 가잖아요, 또. 우리 항상 여기 직원분들은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가입하는 생애들한테 어떻게 독도 알리는지, 한국 알리는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래서 이들은 방크 직원 이상으로 성과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 5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크에서 가입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가입하기 싫어. 하지만 참여하고 싶네? 저희가 방크 사이트에서 그냥 단 몇 초 만에, 한 달 필요 없이 단 한 10분 만에 방크 활동 한 달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런 포스터예요. 이런 포스터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포스터가 한국 영어 돼 있고 또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4억 명이 이제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사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고종황제가 일본의 일사늑약 이후에 막 침략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포장했잖아요. 그때 헤이그 특사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회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문 앞에서 해외 발표했잖아요, 언론에. 동일하게 우리가 국제회의장 유엔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유엔 이상으로 더 파워풀한 4억 명이 모여있는 해외 청원 사이트에 저희가 한국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처럼 저희가 잘 설명해놔요. 이거는 굳이 헤이그 특사처럼 갈 필요 없어요. 방크 사이트 안에서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방크에 왔던 모든 역량을 담았던 내용을 담아서 세계에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20년 방크의 어떤 역량들을 단 몇 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아마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일반 국민들한테 전 세계 퍼져주세요 하는 식으로 만들었던 그 포스터도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심지어 파워 유튜버들이 이걸 저희 포스터 쓰는 바람에 1000만 명 넘게 이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청원 사이트도 아마 저희가 한 30개 넘는 청원을 했는데 참가한 사람은 저희가 30만 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 겸지의 교수가 일본의 우익을 대변하는 거 논문을 했을 때 저희가 청을 올렸는데 90%가 다 해외 참여더라고, 해외에서. 또 한 푼도 안 들이고.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교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 매우 들잖아요. 또 한 푼도 안 줬거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국민 누구나 다 쉽게 고조강제명 없이도 해외 특사장에서 문 앞에 말고 문 내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민간단체가 모금운동 또는 그 단체 브랜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싫었어요,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면 권력이 그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후원자들을 모으면 그 단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후원자는 돈 낼 테니까. 그래서 후원자들이 돈을 주고 단체는 더 열심히 되잖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올라가.
그러면 그 브랜드 올라가는 것만큼 책임이 커지잖아요. 저는 방크라는 걸 몰라도 여기 방크가 만든 것 중에 홍보물 중에 뭐 방크 이름 나와요? 짧게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은 몰라 방크 이거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지도 보세요. 이거는 방크 아니더라도 어떤 유치원, 초, 중고, 대학교 해외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한류 열풍이잖아요. 한국어 알고 싶어 해. 이거 쓸 수 있거든요. 저희 홍보물이 100가지거든요. 100가지가 있고 150만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가 독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방크처럼 싸울 수 있도록 방크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게 저희는 그날 그 한국 고구려와 이 당나라의 싸움의 격전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인터넷하는 격전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과거의 어떤 문화, 역사, 패권주의 산에서 싸웠던 전작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끝이잖아요. 이 지도 한 장에 독도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지도 한 장에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꿈을 꿀 수 있는가? 근데 문제는 보는 사람들이 이 질적인 면에 대해서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능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 할 때마다 미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보 공무원들도 이걸 쓰고 있어요. 받고 싶어 하고. 우리가 권력을 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잘 못 만들거든요. 정말 이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이쁘지 않으면 버림받으니까.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독도 관심 없잖아요.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 한국의 독도나 역사 관련해서 배우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쁘게 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내용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보다도 이 한 장의 이 단체보다도 여기 정신을 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방크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독도나 우리 역사는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피곤하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요. 우리가 외교부나 문체부나 일본과 중국만큼 돈 권력 없다 할지라도 그걸 능가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땀이 있고 혼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축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소명대로 뭐 매월 가입하는 뭐 100명, 300명 청소년 청년들한테 최대한 지금 이 순간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유관순의 못다한 꿈, 또 안중근의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로 동양평화론을 다시 쓸 수 있는 너무 제가 뭐냐면 안중근 선생님께서 동양평화론은 그 생각이 이유보다 50년 나빴대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이미 이루었잖아요. 그런 기구를. 근데 우리는 아시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한국이 중심을 하지 않았잖아요. 동양 평화론을 먼저 따는 것만 장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일본과 중국이 못다한 아시아의 미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번 해보자. 역사를 만들어보자. 꿈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왕이면 청소년, 청년들의 권력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더 강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쩌면 해종대왕 이상인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 권력으로, 디지털 권력으로 한번 동양 평화론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세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방크 사이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이 다 올려졌어요. 돈 낼 필요 없이. 한마디로 이거 만드는데 들어갔던 모든 디자인, 뭐 이런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오픈하거든요. 전부 다. 방크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한 홍보 자료, 디자인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거를 마음껏 학교에서, 기관에서 써서 그들이 방크 이상으로 하게 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크 이름은 몰라도 방크를 통해서 독도를 지키는 것처럼 이제 방크를 몰라도 초중고교 교실 시간에, 특히 영어 수업 시간에, 역사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 시간에, 컴퓨터 수업 시간에 방크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분들 학교 내에서 진짜로 외교부나 문체부나 교육부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바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크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외교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면인하고 있다고. 우리는 유엔 직원은 아니지만 지구촌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외교관 아니실 거예요. 공무원 아니시겠죠? 유엔층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타이틀 없이도 한번 자기 자리에서 한국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바라고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으면 방크 사이트에 와서 5명 그 구성원이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원들과 함께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왔던 이런 과정을 한번 어떤 필터링 없이, 과정 없이 봐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인터뷰가 방크라는 단체를 좀 뭔가 홍보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저런 단체라고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교사라면, 내가 교수라면, 내가 기업 대표니까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걸 넘어서서 이왕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또한 시대는 변했지만 과거처럼 뭐 이렇게 누군가 대통령이 해주고 뭐 외교관이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었나. 방크는 디지털 외교 혁명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외교 혁명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처럼 저랑 비슷한 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개인과 단체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기 등록증에 이 뒤에 제 이름 뒤에 이 씨앗을 제가 붙여놨어요. 방크 로고가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라고.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게 훗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이 5천만 개의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이 새들 70억 새들이 우리 한국에서 조성한 숲 안에서 깃들길 바라요. 이 씨앗 한 개지만 이 안에 70억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각 자리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깃들 수 있는 저희 방크 슬로건이 뭐냐면 씨앗이 이른 숲, 새가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숲이 되어서 깃들게 하면 오징어 게임처럼 70억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거죠.